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5분입니다. 12번의 릴레이 회의 끝에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그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이 일단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현행 9.8% 수준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한다. 이런 안이 통과된 건데요. 상생을 위한 첫 타결인 만큼 큰 의미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달 수수료 타결안 자세히 살펴보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상생 협의체를 직접 이끌어오신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위원장이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7월 23일인가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 9, 10, 11 한 넉 달 동안 12번 회의하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일단 한 114일 만에 배달료가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난주에 일제히 이제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 합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협의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는지 좀 간단히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7월 23일 날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인데 원래 계획은 10월 달에 이제 끝내는 기한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된 거고 이제 그런데 10월을 넘겨서 한 2차례 정도가 더 추가된 거. 사실은 이제 10차 회의에서 네.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결론을 못 냈고 그래서 11차, 12차까지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공식적인 이렇게 회의는 12차지만은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공유위원들이 플랫폼이나 또 입점업체 또 만나서 네. 의견도 듣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또 입점 단체들 또 만나고 네. 또 전문가들도 만나고 이렇게 네. 만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 왜냐하면은 일단 상황 실태 파악이 서로가 이제 입장이 다르고 워낙 네.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또 주장하는 바가 또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중재로 들어가는데 네. 중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재의 어떤 원칙 하나의 이제 중재 기준을 세워서 네.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중재 기준에 사실은 좀 차이가 있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람은 중재 적어도 중재 기준에 네.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지만은 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아쉬움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제 그 플랫폼들에게 수정 요구를 했었고 좀 양보를 이제 요청을 드렸고 뭐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가장 그 당시로선 최선이요. 그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렬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결렬. 네. 근데 결렬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럼 네. 결렬로 갈 거냐, 그는 일부분적이라도 상생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완전하고 또 충분한 입점업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중하위층의 네. 그 뭐 인하 부분들의 효과들을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뤄내는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재 원칙과 기준이 애초에 뭐였는데요, 교수님? 네, 저희들이 중재 원칙 기준은 네. 저희들이 차등 수수료를 이제 적용을 하고 네. 차등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9.8%를 좀 더 낮추는 거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벌써 뭐 언론 보도에 다 나간 거지만은 2%에서 최고 7.8%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차등적으로 좀 이렇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시켜 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중재 기준을 가지고 중재를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요. 네, 지금 결과는 원래 현행은 지금 이제 중개 수수료가 9.8%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지금 이제 9.8%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배달비는 서울 같은 경우는 2,9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생의 결과는 상위 35%, 네. 배달 배달 앱과의 거래 그렇죠. 기준 거래 기준으로 상위 그렇습니다. 35%는 중개 수수료는 7.8%인데 네. 거기에 배달비가 사실 기존 2,900원에서 500원이 더 추가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예.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9.8%였는데 네. 7.8로 2%포인트 내렸지만 네. 배달료가 올라갔죠. 500원 인상된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네. 추가 어떤 배달료 붙는 부분을 좀 떼자. 그대로 기존의 정액제 2,900원으로 가자는 그런 좀 주장이었었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상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500원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500원이 이제 결국에는 네. 주문 단가가 2만 5천 원으로 그 우리 보통 평균적인 단가가 2만 원, 2만 5천 원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네. 2만 5천이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사실 중개 수수료 인하의 효과는 없고 그냥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근데 만약에 금액이 주문 단가가 2만 원이나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네. 그러면 그러면 한 100원 정도씩 올라가는 이런 또 오히려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만 원, 3만 원이 3만 5천 원 넘어가면. 또 또 네. 100원씩 5천 원마다 100원씩 내려가니까. 떨어지는 효과가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2만 5천 원이 하나의 평균 기준으로 일단 보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위 네. 상위 35% 그다음에 구간에 15%가 있거든요. 15% 부분들은 6.8%를 적용을 하고 그 대신에 배달 수수료가 2,900원에서 200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제가 보니까 배달업과의 거래 기준으로 중위는 35에서 80%를 넣고 배달비는 35에서 50% 업체로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예. 중간의 계층이 예. 아까 35%가 상위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아래에 그 60% 구간이 있습니다. 네네. 60% 구간이 있는데 그 아래에 60% 구간에서 15%는 네. 15%는 200원을 또 적용을 합니다. 200원을 적용을 하니까 네. 6.8% 플러스 네. 사실은 배달비 추가가 200원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네. 200원이면은 그게 단가가 2만 원일 경우는 1%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네. 2만 뭐 5천이면 뭐 1% 조금 안 되죠. 인하 효과가 그리고 나나. 그 아래에 이제 30% 네. 그러니까 하위 20%그 위에서 중간 50%까지 네. 그 30% 구간은 네. 6.8%고 네. 배달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유지하고 그대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하 효과가 6.8%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하위 2%는 이제 하위 20%는 20%. 예, 그거는 네. 이제 2%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배달앱과의 거래액 기준 하위 20%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2%로 2%. 네. 기존의 9.8에서 대폭 인하시킨 네, 거고 네. 근데 그 배달비는 그대로 2,900원으로 네, 그대로 2,900원 그대로 현행 네. 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위 20% 업체에게는 그래도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이 좀 덜어지는 네, 많이 것 같아요. 적용이 되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하위 부분들은 이제 네. 그런 금액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입점 업체들이 이제 좀 불만이 섞인 부분들은 네. 상위 업체의 거래가 많고 네. 하위 업체는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위 업체가 적용을 많이 못 받을 거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일단은 특히 저는 중간층 네. 중간층이 30% 중간에 30% 15%이 부분들이 이제 인하가 그나마 만약에 우리가 결렬이 됐으면은 네. 결국엔 이제 인하가 아무도 없는 인하 거죠. 효과가 없는 없기 건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인하 효과를 이 정도라도 가져갈 거냐를 갖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타결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권고 아닌가요? 합의를 하면은 뭐 몇 년간 3년간 한시적인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강제력은 법은 없습니다. 아니니까. 강제력은 없고요. 네. 그러나 강제력은 없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플랫폼들이 따라줄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시고.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별도의 어떤 뭐 상시 이런 상생협의체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또 다른 상생협의체요? 그렇죠. 계속 왜냐하면 지켜보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저희들은 이제 임시적인 어떤 상생협의체고 네. 상시화돼 왜냐하면 이 시장에 이런 상생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좀 기구 조직에서 지켜보고 또 네. 개선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이제 그 중개 수수료는 좀 낮추는 대신 배달앱 입장에서는 이제 이득이 많지 않으니까 뭐 광고를 더 받는다거나 뭐 다른 비용 부담 늘리거나 이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수시로 하면서 가장 이제 또 우려하는 바는 풍선 네.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이렇게 좀 뭐 낮춰지고 했지만은 만약에 광고료가 있거든요.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만약 플랫폼들이 또 수익을 좀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조금 낮춰주되 광고료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더 시켜서 광고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풍선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상생 협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플랫폼들에게도 거기에 그런 풍선 효과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플랫폼들도 그렇게 잘 따르겠다. 거기 합의를 했습니까? 뭐 거기 우리가 뭐 합의선상에서 들어간 네. 부분도 그 쟁점은 아니었지만은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지켜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 플랫폼들의 이 문제점들이 제기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합의안은 서로 다 서명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합의안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날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네.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 합의에 대한 이제 시행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아마 받을 것입니다. 네. 받아서 그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이제 아마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의체 당사자가 지금 어디가 지금 참석을 했고 한 거죠? 입점업체는 이제 네.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네.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고요. 네. 그분들은 가맹점들인데 대부분 가맹점주들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했고요. 외식산업협회라고 또 네,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네. 참석했고 그다음에 전국 상인연합회가 이렇게 4 단체가 참여를 했고 네. 플랫폼 쪽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쿠팡, 요기요, 요기요? 그다음에 땡기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4단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회의할 때 그 말씀하신 그 협의체 중에서 그 구성 중에서 어디죠? 어디죠? 외식산업 단체, 예. 한국 외식산업협회 그다음에 전국 가맹점 협의회는 협의회. 반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면서요? 예, 거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놓고 네. 이제 나가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왜냐하면 이제 그때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나온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던 상생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올려져 네. 있는데 그걸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2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반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2 단체는 찬성을 했고 2 단체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제 결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공회위원들은 이게 결렬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이걸 시행하는 게 시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계속 보완하는 것이 보다 좀 실효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그것이 타결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지간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도 있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좀 합의를 하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퇴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상위 35% 해당되는 외식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그쪽인 건가요? 주로 아무래도 이제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배달을 많이 하는 쪽이 네. 가맹점 쪽이 많고요. 네. 뭐 치킨이나 또 피자라든가 네. 이런 업종 음식 업종 분야가 좀 많이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변동도 없고 조금 더 금액이 단가가 떨어지면 도리어 뭐 100원 인상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반대를 사실 하신 거고 그분들이 네. 원하는 어떤 상한선은
이제 5%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 중개료가 5% 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이 플랫폼은 뭐 절대 그건 받아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저희들이 중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죠. 가장 처음에 했던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이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서로 수익과 비용의 문제다 보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이었고 이게 이제 네.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그럼 외식산업협회하고 가맹점주 협의회가 계속 반대하고 지금도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일단 배달 플랫폼들이 누구는 빼고 누구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뭐 구간에 맞으면 거기에 맞는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혜택을 또 보는 업체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두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같이 좀 이렇게 그 단체가 원하는 이런 좀 합의안이 나왔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달료 갈등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등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촉발된 건 이제 구독과 회원제로 인한 그 무료 배달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하게 된 부분 아니었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요. 올 3월달에 이제 쿠팡 이츠가 무료 배달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죠. 네. 하기니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료 배달이라 그러면은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달료를 안 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또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같이 경쟁적으로 하게 됐고. 네. 근데 무료 배달을 하는 자체는 뭐 그거는 플랫폼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이제 이렇게 그러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네. 비용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네. 플랫폼이 이것들을 다 부담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입점업체로 전가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풍선효과 그러니까 소위 그런 프로모션의 과당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입점업체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근데 이번 합의안에는 합의 정점에는 그 네. 부분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한 왜냐하면 건가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거는 뭐 정부 당 관계자들도 그 부분들을 다 이제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저는 뭐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입점업체가 자기들이 지금 뭐 원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네. 그런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만약에 비용이 이게 뭐 전가돼서 커진다는 부분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렇죠. 현실이라는 부분이 네, 있지만 근데 네. 플랫폼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뭐 상생협의체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요구가 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 가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교수님? 가격제는 지금 이제 뭐 일부 입점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중 가격은 프랜차이즈 중에서 브랜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중 가격이 좀 가능하지 하거든요. 일반 업체들은 사실 이중 가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중 가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최대호 문제가 또 요구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논란이 뭐냐면은 네.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차별화하면 안 된다. 경쟁업체하고 적어도 좋은 조건 아니면 더 갖게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가격도 이중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입점업체가 사실은 뭐 가격을 결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 가격을 하라 하지 말라고 상생협의체가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이제 입점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단지 네. 플랫폼들이 이런 이제 입점업체들의 어떤 뭐 결정권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뭐 방해를 한다든가 혹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건 뭐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하면은 뭐 이 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네. 공정위가 여러 가지로 좀 봐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협의체가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정말
특단의 아주 놀랄 만한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많은 그 지난했던 과정을 겪어오면서 너무나 첨예하니까 아예 결렬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반쪽이란 표현이라 그럴까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정부도 좀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상생을 하더라도 안 지켜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걸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뭐 당에서 뭐 저기 이런 법 만드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생협의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갈등이 되는 쟁점 몇 가지를 다룬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상생협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할 경우라면 이제 법의 어떤 그 입법화 부분들은 저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판단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상생협의체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거는 입법화가 아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단지 상생협의체는 당장 지금 이런 상생을 뭐 부분적으로라도 상생을 통해서 일단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고 하면서 계속 좀 수정 보완해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회의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프로모션이라는 이런 이 경쟁은 사실은 뭐 당연히 경쟁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경쟁에 관련된 비용이 절대적으로 입점업체한테 전가되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입법부도 그렇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고 네. 꼭 필요한 후속 조치가 뭐 취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풍선 효과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은 조치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 조치에 사실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뭐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분명히 입점 플랫폼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노력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고 정부는 이 독과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과점은 이게 중개자가 독과점인 경우에 양면 시장이거든요. 네. 소비자 시장도 있고 여기에 네. 또 공급자, 공급자. 입점업체 시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사실은 폐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왜 정부가 시장에 이게 개입해서 혹은 또 이 상생협의체 같은 걸 왜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상한제니 뭐 이런 뭐 인하니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 바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 네. 만약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후속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적절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의 이 공정성과 네. 신뢰성이라고 중요한 생각을 예. 합니다.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들의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이 앞으로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